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7화 호남정맥 백운산 편입니다. 동족 산잔 여순 사건. 남과 남의 부모 처자를 살해하면 남도 나의 부모 처자를 살해하기 쉬우니 그 결과는 첫째 우리 동족이 수없이 죽을 것이요, 둘째 왜군에게 계속 주둔하는 후시를 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좀먹는 행위이니 이로써 우리의 망국 노의 치욕을 면하는 날이 없을 것이니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정은 이때에 있어서 마땅히 여동된 감정을 억제하고 제3 숙고하여 용감히 해오하고 정계로 돌아갈 것이니와 현명한 동포들은 마땅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을 만연을 공동 방지할지언정 허무한 윤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1948년 10월 3일 한독당 김구였습니다. 호남정맥 백운산. 호남정맥의 시발점이자 가장 높은 백운산은 1222m로 백두대간에서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호남정맥으로 뻗어내린 마루금에 우뚝 솟아있습니다. 백운산에 올라서면 드넓은 호남평야와 한례수도 강량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반도 백두대간에는 백운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이 유달리 많아 대충 손꼽아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한반도의 산은 겨울에는 눈으로 하얗고 봄, 여름에는 흰 구름이 산 꼭대기를 감싸고 있어 사철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이 머문다고 여겼습니다. 산울림이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산 할아버지 구름모자 썼네.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살금살금 다가가 구름모자 벗겨오지. 산 할아버지 구름모자를 썼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백두대간에 사는 신령스럽고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호남정맥 시발점이자 백운산이 전국의 백운산 중에 가장 할아버지 격입니다. 백두대간에는 독립봉으로 남자를 상징하는 장군봉이나 여자를 상징하는 옥류봉이 유난히 많습니다. 호남정맥 광양 백운산은 우리나라 풍수지리 대가인 옥룡자 도선이 오랫동안 머문 곳입니다. 도선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으로 통일신라 후긴 827년 흥덕왕 2년 호남정맥 기슬인 영암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선은 지리산에서 인을 만나 음양 오해술과 풍수지리를 익혀 송악을 방문하여 왕건의 탄생과 후삼국 동학과 고려 창업을 예언했습니다. 도선의 풍수지리 사상은 단순히 땅의 기운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좋지 않은 땅은 나쁜 기운을 없애고 부흥할 비보 사상을 역설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좋지 않은 산천의 역처나 배처 혹은 땅의 기운이 쇠퇴한 곳에 불법의 힘을 빌려 사회와 나라의 쇠망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 호남정맥 기슬에는 유난히 위정자들로부터 핍박받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이 그랬고, 근대 고부 동학농민혁명 동족산잔 여순사건, 광주 울팔이 그랬습니다. 백운산 아래 여수는 동족산잔의 아픔이 남아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덜머리에서 민족의 선각자 김구가 목놓아 외친 동족산장 여순사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정치 이념으로 냉전이었던 때였습니다.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양분되어 남북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극한 대립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한은 이승만 단독 정부가 세워졌지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익계열의 인사들이 반정부 수위를 선동하며 극심한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중위 김쥐회, 상사 지창수 등 2천여 명의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전라남도 동부 6개군을 점거하자
정부의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비극적인 민간인 동족 산산 예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 4.3부터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흥분한 도민과 경찰의 충돌로 진압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한 것이 발단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남도당 제주동 도당의 선동으로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한단독은 50 총선을 무조건 반대하며 무장대를 조직하여 경찰 지서를 공격하고 정부는 군을 파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결국 남도당 주동자 김달삼은 북으로 도망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안았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경무부장 조병욱은 제주의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되는데 20만 명 다 죽여도 좋단 말이야. 소탕하란 말이야. 무조건 제주놈들은 다 죽여. 대한민국에서 위에서 온 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단 말이야. 라며 친일 경찰과 서북 청령단에게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민 5만이 사살되었다는 후문이 떠돌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수선한 정치 상황에서 정부 수립 2달째인 이승만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 만에 여순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란군 국방경비대 14연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국군이 좌익 남도당 당원이 많았습니다. 예로부터 호남의 곡창은 지주 위정자들이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빼앗기고 살았던 농민에게 공산주의자들의 평등과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필천지였고 새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건 투표소 습격, 경찰지서 습격 등 남노당의 투쟁이 점차 급진 폭로가 되고 치안을 담당한 경찰과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 경찰은 일제 친일파 경찰이 많았습니다. 친일파 경찰은 자익들에게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익의 동조 국방경비대 13연대에 가담도 했고 경찰에 의한 고문 등 폭력을 경험했던 자익 청년들은 지역의 우익인사, 경찰관 및 그 가족을 보복심에 살해하기도 했고 자익인민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서장 등 우익인사들이 채용되기도 했고 한동안 호남은 자익될 세상이었습니다. 10월 22일 정부에 의하여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되었고 14연대 주동자들은 대부분 산으로 도주하고 끝까지 순천에 남아 진압군에 대항한 사람은 일부 잔여 병력과 순진한 학생 시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수 사건 반란 진압 후 정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란군 협조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0명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사로당했다고 합니다. 일제 하사관 출신 김종원은 일본도로 무차별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고 살해하자 이승만 정권은 김종원을 칭찬하며 이수신 장군에 비유했고 나중에 치안국장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공산주의자를 폭동이라고 단정짓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좌파 계열에 대한 홍세에 나섰습니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직후 이 사건은 정권욕에 눈이 먼 몰라 극우 정객이 공산당과 결탁해 벌인 정치적 음모라며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기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이승만 계열의 김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익이 아니면 모두 빨갱이 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위기감을 느껴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 제정했는데 국가보안법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과 이후 군사정권의 독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럼 한독당 위원장 김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폭력으로서 살인, 방화, 약탈 등 테러를 행하는 것을 배격하고자 주장하였다. 근본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 테러 행동인 바 부녀 유아까지 참살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 쳐지지 않을 수 없다. 멀리서 듣고도 그러하니 현지에서 목격한 자의 비참 경악함이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근본 반란이 너무나 중대하므로 인하여 민국과 민족에 미치는 손해가 또한 중대한 까닭에 그대로 항구만 할 수 없어 피눈물로 이와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동지 동포는 우리의 고충을 깊이 양해하고 동족 산단에서 동존 상해의 길로 공동 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신문 1948년 10월 3일자 김구였습니다. 오호 통제라 필자는 묻는다. 동족을 벌하기 전 단 한번이라도 나의 생각과 사상 이념을 다른 동족에게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기다리며 진정으로 꾸준히 설득해 본 적이 있는가? 홍익인간 이음으로 세워진 한반도는 사만으로부터 분열되고 일통되며 온갖 역경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선동과 부하 내동을 멈추고 위정자들은 일심으로 다시 원융해통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